예, 경주포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4일 금요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6시 12분인데요. 12분부터 녹화로 진행하는 점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어제 100여명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경주에 누적 2,624명, 2월달 들어서 벌써 어제까지 262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왕도는 없습니다. 결국 방역수칙 잘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각까지도 지금 6시 12분인데 아직까지 오늘 발생 현황 공식적인 집계가 안 들어와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먼저 독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어제 100여명이나 나왔으니까 검사 받으신 시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도 보건소에 긴 줄이 있던데요. 2,583명이나 어제 진단검사를 받았고, 우리 경주에 누적 42만 1,616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가격리 되신 분이 50명이 더 증가를 하면서 오전 10시 현재 자가격리되어 계신 분이 437명, 누적으로 15,329명이고 오늘 대한민국 전체로 확진자가 27,443명, 오미크론이 정말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우리 경주는 1차 접종이 84.8%, 대한민국 전체로는 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요. 87%, 2차 접종이 85%, 3차 접종이 53.8%인데 우리 경주는 2차 접종은 82.3%, 3차 접종은 53.4%,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1, 2차는 한 2 내지 3%포인트 늦게 가고 있고, 3차 접종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험상 백신 접종을 받아놓으면 좀 안심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 70%를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안 맞으신 분들은 빨리 좀 맞으시길 바라고요. 사적 모임 9시까지 식당 영업 9시까지이고 6명으로 제한한다. 이거는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는 걸 오늘 김부겸 총리가 발표를 했고요. 50대 이상까지는 먹는 치료제 처방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치료제가 60대 이상에서 50대까지도 좀 더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하고 이 오미크론 기동성에 맞서서 재택 치료 체제도 좀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또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 이렇게 오늘 김부겸 총리가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경주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경주 포커스의 톱 뉴스는 지금 그전에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부터도 여러 번 월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진행이 됐습니다만 또 월성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에 우리 월성 복원이 포함이 되면서 월성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우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 복원 정비 이 월성 발굴 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현재 여러 가지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 경주 월성 종합학술연구사업 백서란 것을 펴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도 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경주 월성 종합학술연구사업 백서라는 책을 얼마 전에 발간을 했고, 그래서 경주 포커스에서도 1월 28일 날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사가 여기 이렇게 보면 학술연구사업 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1월 말에 발간을 해서 지금 국공립도서관이나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경주 월성에 대한 우리 경주 시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결과 23개 읍면동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 백서 안에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월성을 좀 썰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식조사에서는 월성 발굴조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3.2%가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가면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응답은 한 절반가량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응답도 한 23.8%가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월성 발굴을 서두르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규명을 하면서 발굴하라 하는 게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도 좀 더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응답이 60.2%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8.2%, 전혀 그렇지 않다 1.2%에 비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도 경주 월성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굴조사와 또 복원정비의 병행 여부에 대한 인식은 발굴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복원정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63.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요. 발굴조사 이후에 정비 복원 형태에 대해서는 신라시대 왕궁 모습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사와 연구가 완료된 부분만 복원해야 된다 24.6%, 또 역사공원으로 정비하고 최소한의 범위만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건물을 복원하지 말고 역사공원으로 정비해야 된다 이런 응답도 한 10%가량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 월성의 학술적 가치와 발굴조사 이후에 복원 방향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월성의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라시대 왕궁 모습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라시대 건물을 복원하지 말고 역사공원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월성을 방문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주변의 산책로가 좋아서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요. 또 주변 수목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2%, 그 다음에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18%,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8%가 됐습니다. 이 월성 발굴조사 현장 방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8%가 현장을 본 적이 있고, 이 가운데 50.5%는 발굴조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복원이 완료될 경우가 가보겠다 60.9%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제 발굴품 전시장에 가보겠다 33.7%, 발굴조사 현장 21%, 발굴 설명회 17.3%, 이 복수의 응답인데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성은 뭐니 해도 이 우리 경주의 고도 정체성, 또 신라시대의 어떤 왕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사적 고정을 철저히 규명을 하면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해서 기사로 써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좀 빨리 복원해서 왕궁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톡기사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1월 말에 지금 그 이웃돕기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젓갈 간포에 있는 젓갈회사지요.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을 했는데 이 3대에 걸쳐서 멸치 액젓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주시 새마을회는 23개 읍면동의 어려운 이웃들 125세대의 떡국, 멸치, 라면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새마을회하고 MOU를 맺고 있는 새마을금고 경주시 협의회에서 살 10kg 20포대를 기부를 했다고도 하고요. 또 중부동 청년회에서는 중부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 50만원, 백미 20포, 라면 6박스를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봉사회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 황성동에 있는 한부모 가정 세 가구에 매월 5만원씩, 그러면 한 가구에 1년에 60만원 되잖아요. 세 가구면 180만원을 정기 후원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다고 하고, 맨 마지막에 황성교회에서는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황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증을 했는데, 황성교회는 1949년에 황성동 갓디마을에 설립한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100만원은 황성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함께 모아 행복금고에 지정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황성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뭐 가장 큰 뉴스는 어제 첫 대선 후보 사자 토론이 있고, 그 이재명 후보가 알리백이 뭐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게 뭐죠?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 알리백, 우리 시민들은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그 기업이 2050년까지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등 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지구 온난화 또 기후 위기에 기업들이 앞장서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고,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 구글이나 애플, GM, 뭐 이케아 이 글로벌 기업 300여 곳이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7월달에 현재 SK 계열사 6개, 뭐 아모레퍼시픽, LG 에너지 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애플, 구글 이미 알리백을 달성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걸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그게 뭐냐 좀 가르쳐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게 무슨 뭐 정확히지 않냐 이렇게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수출에도 이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출 물량의 30% 정도가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업들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추세이고, 또 많은 또 지방에서는 이런 알리백 기업 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도 많이 나서고 있는데, 이게 알리백이 뭐죠? 이렇게 이제 답하는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거 2050년까지 약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까지 응답을 합니다. 이 전 세계적 추세인데 이걸 현실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해버리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우리나라 기업들 앞으로 그러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 후보가 이거 좀 몰랐다고 뭐가 문제라는 식의 인식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것 때문에 좀 마이너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대통령 될 사람이 알리백 모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몰랐으면 내가 솔직히 이건 좀 몰랐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가야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대로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 전국에서 알리백 산업단지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 대통령 후보가 모른다는 게 사실은 말이 되냐.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고, 그 기후탄소중립위원회 오늘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구시대와 구기술에 빠진 후보다 이렇게 혹평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자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 국가를 이끌고 설계하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대통령 후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 여러분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녹화방송을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